안녕하세요. 정형외과에서 함께 알아보는 척튜브 시간입니다. 저는 이대서울병원 성사현입니다. 이번에는 좀 핫한 주제에 대해서 얘기해보고자 하는데요. 지난 3월 1일부터 건강보험급여가 확대된 척추 MRI 검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함께 해주신 선생님은 SL서울병원 한호성 선생님입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SL서울병원의 원장 한호성입니다. 오늘 주제가 척추 MRI 급여화인데요. 왜 우리가 척추 MRI 검사의 급여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인지 먼저 알 수 있을까요? 네, 척추외과학에서 다른 검사들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MRI 검사는 다른 검사들과 비교했을 때 대체 불가능한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처럼 뼈의 정렬만을 볼 수 있는 엑스레이와 비교할 때 MRI는 신경 섬유 조직과 그것을 싸고 있는 경막 그리고 인대의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죠. 사진의 환자분은 추간판 탈출증도 약간 있으신데요. 이 추간판의 정확한 상태도 MRI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고 신경이 얼마나 눌렸는가 또 MRI에서 가장 잘 보입니다. 또한 이 환자분과 같이 최근에 막 생긴 골절의 감별은 주로 MRI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또한 조영제 사용을 통해서 척추 종양이나 감염도 감별할 수가 있죠. 네. 그렇죠. 척추에서 MRI의 중요성은 여타 장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엑스레이 이외에 또 다른 정밀 검사로 컴퓨터 단층 촬영, 즉 CT가 있는데요. CT와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CT는 엑스레이와 마찬가지로 방사선을 이용한 단층 촬영 검사입니다. X선을 이용하여 단순히 조직의 밀도 차이를 통해서 영상을 얻게 되는데요. 자세한 원리는 지나치게 복잡함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만은 이에 반해서 MRI는 조직의 성분에 따라서 서로 다른 신호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신경 조직과 그 주변의 디스크, 인대 등을 해부학적 구조에 따라서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의 여러 병변에 대한 치료 방침을 수립하는 데 필수적인 검사가 MRI입니다. 그렇죠. MRI 검사가 척추의 진단과 치료에 매우 필수적인 검사라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건강보험 적용에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네, MRI는 그 기기의 특성상 여타 장비에 비해서 매우 고가의 장비이고 운용하는데도 전력과 냉각 등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이 듭니다. 때문에 MRI 검사가 치료 방침의 수립에 꼭 필요한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는 건강보험에 적용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겁니다. 건강보험 재정 문제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고요. 네. 이번 급여 확대는 기존에는 급여 대상에서 빠져 있었고 사실은 가장 흔한 퇴행성 질환에 대한 급여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급여화가 됨으로써 달라지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네, 크게 두 가지가 있겠는데요. 퇴행성 질환이어도 급여 기준에 해당되는 상태의 경우에는 첫째로 건강보험공단, 그러니까 이제부터 쉽게 공단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공단에서 정해놓은 금액만을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급여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 본인 부담률이 3에서 50% 정도가 되어서 경제적인 부담이 매우 적어진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역시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얼마나 부담이 줄어들까요? 병원에 따라 차이가 크기는 합니다만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에 척추 MRI를 비급여로 그러니까 건강보험에 적용을 받지 않고 촬영을 하게 될 경우 많게는 80만 원에 이르는 비용이 청구되기도 하는데요. 선생님께서 근무하시는 병원은 어떻습니까? 저도 환자분들이 매번 물어봐서 알게 됐는데요. 대략 7, 80만 원 정도 하게 되고 조영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약간 더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대학병원의 경우 보통 그 정도는 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 병원의 경우에는 그보다는 조금 저렴합니다만 보통은 40만 원 혹은 그 이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병원에 따라서 이렇게 자의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 비급여인데요. 퇴행성 질환에 대한 척추 MRI 급여화의 첫 번째 중요한 변화는 이 급여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서입니다만은 이 공단에서 정해놓은 금액만을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병원 등급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30에서 40만 원 정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병원 입장에서는 손해겠네요? 그렇죠. 대부분은 그렇지만 병원이 아무래도 영리 목적만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환자의 부담을 좀 덜게 되면은 검사도 많이 할 수 있고 병원 입장에서도 그래도 나쁠 것이 없다는 것이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환자가 경제적 이유 때문에 검사를 포기하고 이 때문에 이제 진단과 치료가 늦어지게 된다면 병원 입장에서도 길게 봤을 때는 별로 좋을 게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또한 본인 부담률이 40% 정도이기 때문에 이제 등급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만 환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대략 한 20만 원 이하 정도의 비용만 부담하면 됩니다. 이 비급여일 때와 비교하면 거의
3분의 1에서 많게는 4분의 1 정도로까지 부담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이제까지는 비급여였던 것이 급여로 적용해 준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전에는 전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없었던 퇴행성 질환들, 이제 대표적으로 추간판 탈출증이나 척추관 협착증이 있겠는데요. 혹은 척추의 전이증이나 신경병증 같은 경우에도 이 진단 시에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겠습니다. 하지만 사실 퇴행성 질환이라고 하는 게 노화로 인해 웬만한 사람들은 특히 허리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고 가지고 있는 질환이잖아요. 모든 경우에 다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건 아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점이 또 중요한데요. 모든 사람이 다 되는 건 아니고 일단 기본적으로 뚜렷한 방사통, 여기서 방사통이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이제 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통증을 말하는 거죠. 이 방사통에 더불어서 근력 등급이 4등급 이하로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4등급이라고 하면은 움직임은 다 가능하고 중력에 대해서도 저항, 즉 바닥에서 들 수는 있는데 정상 측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떨어진 정도, 그 네. 정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근력 감소가 확연하게 보이는 경우라고 하면 병원에 처음 내원하신 분이라고 해도 급여 적용을 바로 받아서 MRI 검사를 시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병원을 여러 번 내원하시는 분들은 좀 달라지는 게 있나요? 네,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행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신경학적 결손이 진행하고 혹은 증상이 진행하는 경우에는 급여를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행하는 것을 확인하려면 한 번의 내원으로만은 불가능하겠네요? 네, 그래서 동일 의료인이 2번 이상 진찰해서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의료기관의 의무 기록을 확인하여 진행한다는 것이 규정상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 진행하는 신경학적 결손이라는 게 근력이 점점 저하되는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조금 다릅니다. 방사통이 뚜렷하게 증가하는 것이 우선 보이면서 감각의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 감각의 이상이라는 것은 감각의 저하나 혹은 민감해지는 것 또는 이상한 감각이 느껴지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이것들이 있는 경우에 급여가 가능하고요. 또 최초에는 없던 병적 반사가 확인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병적 반사요? 병적 반사라는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을 말하는 걸까요? 예를 들자면 호프만 징후, 족근대 경련, 바빈스키 반사, 허미때 징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자세한 것은 이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척추 MRI 촬영 시 이제 의사들에게 작성하여 제출하려고 요구하는 검사 결과지 표준 서식이 있으므로 이제 급여로 촬영하려는 선생님들께서는 이걸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환자분들께서는 신경학적 이상을 확인하는 여러 가지 신체 검사상 이상이 확인되어야만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식을 작성해야만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네요, 그러면? 네, 이 보시는 것 같은 표준 서식지를 이 주치의가 작성을 해야만 됩니다. 의무 기록에 단순히 이제 환자분 근력이 떨어졌다, 뭐 변화가 있다 이렇게 써놓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요. 네, 표준 서식을 써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퇴행성 질환의 경우에도 환자 상태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급여를 또 인정한다고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미 급여를 적용받아서 촬영한 MRI로 진단된 디스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디스크로 인한 혹은 뭐 다른 디스크가 새로 생겨서 증상이 악화된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급여 적용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상 악화 없이 본인이 궁금해서 이렇게 찍는 경우는 어떤가요? 네, 그런 경우는 비급여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최초 진단 시 1회 급여 적용을 받고 이후에는 증상의 악화가 있어야만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증상의 변화는 없지만 이런 경우 있잖아요. 한 의료기관에서 이미 급여로 촬영을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들고 와서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데 거기서 또다시 재촬영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면은 중소병원에서 처음에 초진으로 MRI를 찍고 나서 수술적인 권유를 받고 큰 병원에 가서 수술적인 치료를 받기 위해 왔다고 했는데 또다시 촬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이제 약간 복잡해질 수가 있는데요. 이제 한 병원에서 촬영한 MRI를 다른 병원으로 옮겨서 진료에 활용할 때는 보통 이제 외부 영상 판독료라는 것을 급여로 공단에 청구를 하게 됩니다. 보통 그렇죠. 네. 네. 그렇게 외부 병원 판독료를 공단에 청구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6개월간 해당 부위의 척추 MRI 재촬영이 불가능합니다. 재촬영이 비급여로도 불가능하다고 네, 말씀하시나요? 비급여로도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척추뿐만 아니라 사실 이 규정은 이제 뇌나 뇌혈관 다른 모든 장기에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다른 부위는 1개월 내에 재촬영만이 금지되어 있는데
척추의 퇴행성 질환은 이 기준이 이번에 신설된 건데요. 6개월간 비급여로도 촬영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물론 환자의 상태가 외부 병원에서 MRI를 촬영했을 때보다 악화됐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급여로 촬영이 가능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제도에 약간 아직은 미비한 부분이 좀 있어서 각 병원에서 자체적인 방향을 아마 시행할 걸로 보고요. 현장 상황에 맞춰서 조금씩 바꿔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전에 비급여로 찍어서 가지고 온 영상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일단 그런 경우도 병원의 방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정도로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급여로 찍어서 가지고 온 영상이라고 해도 급여 기준에 해당되면 이제 급여로 외부 영상 판독료를 신청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신청하면 새로 MRI 촬영이 불가능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복잡해지고 아직은 행정예고 기간이기 때문에 추후의 변화를 지켜봐야겠습니다. 또 그리고 궁금한 거 하나가 목도 불편하고 허리도 불편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둘 다 급여로 찍을 수가 있나요? 네, 두 부위 다 이제 각각의 진단 기준에 해당되는 문제가 있는 경우에 급여를 받아서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경추 척수증과 요추관 협착증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 각각의 증상이 각각 상지나 하지에 따로 나타나는 경우에 급여 기준을 충족한다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전에는 골절과 같은 진단은 급여를 받을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골절로 급여를 받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또 퇴행성 질환으로도 또 급여를 받아서 찍을 수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진단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물론 가능합니다. 이전에 급여를 받은 사유 자체가 이제 골절이나 종양, 감염, 염증성 척추병증 등의 예전에도 급여가 되었던 사유라면 퇴행성 질환으로 다시 MRI를 촬영하는 경우에는 급여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진단이 완전히 달라지니까요. 또 하나, 그리고 척추 MRI를 처방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체감하실 그 큰 변화 중 하나가 룰아웃, 그러니까 배제 진단이라고 번역이 우리말로는 되는데요. 어떤 질환이 의심되어서 급여로 MRI를 촬영하는 경우에 이전에는 해당 질환이 확인되지 않았던 경우에는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없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골절이 의심돼서 MRI를 찍었는데 골절이 없으면 급여를 못 받고. 네, 그렇죠. 그래서 갑자기 이제 비급여로 수십만 원을 더 부담하게 되는 환자분께 이제 열심히 변명처럼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은 아예 비급여로 먼저 찍고 골절이 보이면 급여로 바꿔서 환불을 해드리고 뭐 이런 그랬었죠. 네. 그거 정말 답답했었죠. 무슨 복권 긁는 것도 아니고. 네, 그 부분에서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의심되었던 질환이 실제로는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라고 해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척추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MRI를 급여로 찍을 수 있단 말이네요. 네, 그렇죠. 설령 골절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MRI상 급여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골절이 의심되는 충분한 정황과 신체 검사상 혹은 엑스레이상 이상이 있어야만 인정이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골절이 실제로 있어야만 MRI 급여를 받을 수 있었던 예전과 비하면 많이 개선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제 이전보다는 더 많은 분들이 급여 혜택을 보실 수가 있게 되신 거죠.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만 요약을 하자면 지난 3월 1일부터 척추 퇴행성 질환에도 MRI 급여를 적용받게 되었지만 이제 일부 제한되는 사항이 있어서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다. 그리고 자세한 것은 주치의와 상의해 보시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변화의 세부 내용은 복잡하기도 하고 아직은 미비한 점도 많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어쨌든 큰 틀에서 봤을 때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고 해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달라진 척추 MRI의 급여 방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MRI 검사를 비용 때문에 주저하시던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행 초기에는 조금 혼란스러운 점도 있고 갑작스러운 검사 증가로 인해서 대기 기간이 길어지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곧 안정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척추외과 학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면 더 좋은 정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